여러분, 매일 보는 뉴스 얼마나 믿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는 그 뉴스 기사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엇갈리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잡았다고 하고 매일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은 아니다, 저기 건너편에서 잡았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더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매일 거기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낚시터 같은 사소한 사실조차도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훨씬 더 복잡한 사회 문제나 사건들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미디어 보도의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낚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12개 카메라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걸 실제 사건에 적용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한쪽으로 쏠리는지, 그리고 기자들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작은 낚시터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낚시 이야기처럼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 온 사람 말보다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더 많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찾는 겁니다. 좋아요. 원칙은 알겠는데 이걸 엄청나게 복잡한 저널리즘의 세계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경기 중계를 책임지는 프로듀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딱 2대 있는 거랑 경기장 곳곳에 12대가 설치된 거랑 어느 쪽이 더 생생하고 정확한 중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카메라가 2대뿐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야기는 단순해지겠지만 중요한 맥락을 놓치고 편향될 위험이 커지죠. 하지만 12대의 카메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훨씬 더 완전한 그림, 즉 진실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언론이 이 12개의 카메라 중에서 단 몇 대만 쓰기로 결정했을 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의 언론 보도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본 언론이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인물은 딱 2부류였어요. 자신을 전 신도라고 밝히며 목소리를 낸 오가와 사유리라는 인물, 그리고 암살범의 외삼촌이었던 변호사. 언론은 거의 이 두 사람의 시각으로만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2대만 쓴 격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혹은 조용히 교회를 떠난 다른 전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종교학자나 법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예 배제되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언론은 탈퇴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편협하게 사용했어요. 마치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한 탈퇴자인 것처럼요. 조용히 떠났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는 그냥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카메라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바로 암살범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피해자로 만드는 서사였습니다. 이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이야기가 사회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것이 사건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기자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인터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더 많은 카메라를 쓰지 않는 걸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요. 물론 모든 기사에 12개의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가벼운 교통사고를 보도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종교의 자유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룰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수적이죠. 결국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려면요, 기자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취재할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주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도 괜찮다는 편집국과 회사 전체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언론은 자꾸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주류를 따르라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적인 압력 때문입니다.
왜 기자들이 이미 정해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거든요.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 비난받거나 논란에 휩싸일 위험도 피할 수 있고요.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 왜 너만 다른 기사를 쓰냐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보도를 장려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널리즘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거죠. 진실 추구가 아니라 여론 따라가기가 목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기사는 과연 몇 대의 카메라로 찍은 걸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 외에 혹시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목소리는 없는지 말입니다.